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 침구의학교실 김재수입니다. 오늘은 얼굴의 침요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 이론과 임상 적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의 기본 이론은 침 치료 시 기본 이론과 얼굴의 기본 경혈 포인트와 일반적으로 얼굴의 경혈 포인트는 근위치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 발의 원위치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적응증은 요새 최근에 인기가 많은 성형침과 그 다음에 안면 마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외에도 얼굴 침은 비전형적인 안면통, 그 다음에 3차 신경통, 그 다음에 얼굴의 경련, 동안신경 마비, 그 다음에 턱관절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두통, 현운, 그 다음에 안과 질환에 여러모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오늘 하는 내용은 이 성형침과 그 다음에 안면 마비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성형침 할 때는 얼굴의 근육과 얼굴을 지지해주는 지지인대, 리테이닝 리가멘트와 그 다음에 침과 같이 많이 사용하는 매선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은 기본 침 치료 시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침요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침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경혈이나 또는 이제 모타 포인트나 또는 트리거 포인트 또는 근육의 인서션 오리진 또는 근복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경의 그 서플라이, 그러니까 신경의 분주, 경로를 파악을 해서 신경이 어디 눌렸거나 포착된 부분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맥과 동맥, 그 다음에 뼈에 붙어 있는 근막 또는 인대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자침을 합니다. 우리가 또 얼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마스층, 그러니까 근막 바로 위에 스마스층을 많이 자극을 하게 되고, 이외에 파시아, 일반 근육 위쪽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층을 일반적으로 자침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 음양오행의 이론을 기본으로 한 자침법도 있습니다. 음양오행 기본 이론을 한 자침법은 사암침법, 나가노침법, 체질침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의학적인 기본 이론 자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 침법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반응점에 대한 취열입니다. 반응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침, 귀에다 놓는 이침과 두피침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경외기혈, 동시침법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침법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체는 유기능 체계에 의해서 어떤 한 지점이 꼭 그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인체, 손이나 발이나 체내에 어디 해당되는 부분이 반응하는 치료점이 있습니다. 이 치료점이 바로 경외기혈입니다. 동시침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나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에 대한 것은 있지 않지만 이 침법도 나중에 한의학을 많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 침법도 상당히 재미있고,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치료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반응점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질환들에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 경혈들이므로 나중에 시간이 한의학을 많이 공부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침 치료 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은 굵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0.12mm부터 시작해서 길이는 3cm부터 4cm, 5cm, 6cm 또는 10cm가 넘는 다양한 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침을 놓을 때는 해당되는 부위에 따라서
가는 침을 쓰기도 하고 굵은 침을 쓰기도 하고 긴 침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의사가 어떤 얼굴에 대한 침법에 대해서 침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하고 파악이 만약에 된다면 혈자리들을 조금 이 침 부분을 조금 더 늘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비교적 가늘고 그 다음에 그 침 재질이 상당히 좋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눈을 치료 시에는 눈 주위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혈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혈관들이 터져서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 주위에 혈관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가는 침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 주위에 침을 사용할 때 너무 긴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자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mm 길이 3cm 이하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턱이나 턱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0.14mm나 0.16mm 직경에 해당되는 침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근, 우리가 ST7 하관혈이죠. 하관혈이 저작근에 해당이 되는데 저작근을 침을 놓을 때에는 조금 더 두껍게 두꺼운 침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저작근 자체가 항상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하기 때문에 너무 가는 침 같은 경우는 자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성형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프팅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긴 침을 사용하게 되고 긴 침을 사용할 때는 직경도 같이 커져야 됩니다. 직경이 만약에 너무 가늘게 되면 침이 잘 들어가지 않고 휘게 되므로 직경이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0.2mm 이상 사용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길어지면 0.3mm, 0.4mm, 0.35mm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굵기의 침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근육을 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근육을 풀 목적일 때 다양하게 그 근육을 풀어주는 그 근육별로 다양한 굵기와 길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침요법입니다. 약침요법은 한약재를 여러 가지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적 이론으로 인해서 한약재를 주사제로 추출을 해서 그 주사제를 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형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반 약침이나 아니면 삼류, 그러니까 인삼이나 산삼 약침 또는 열증이 있다면 뭐 황연해독탕 약침 등의 약침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마비 쪽에 사용을 할 때는 뭐 약간의 독성이 있는 약재들을 사용을 해서 마비를 풀어줄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침을 얼굴에나 얼굴 주위에 경혈에 일반적으로 이 얼굴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선입니다. 매선은 나중에 그 매선의 이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선은 우리 침은 자극을 하고 빼는 데 반면에 매선 같은 경우는 이 실이 그 경혈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침작용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매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강론에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침, 아쿠포토미 도침인데 도침 같은 경우도 얼굴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얼굴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브시전 할 때도 도침을 사용을 하고 그 마비가 잘 풀리지 않거나 유착이 되었을 때도 도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침. 그 다음에 뜸이 있습니다. 뜸은 얼굴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뜸을 뜨게 되면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나와서 온열 자극 목적으로 해서 뜸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중요한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는 범주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의 침은 1차적으로 경혈점을 사용합니다. 아쿠포인트. 이 경혈점은 일단 얼굴에 직접 놓는 경혈이 있고 그 다음에 원위치혈이라고 해서
이 손과 발에 얼굴에 해당되는 얼굴에 해당되는 질환에 손과 발에 침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얼굴에는 여러 경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락은 얼굴을 시점으로 또는 얼굴을 종지로 해서 손과 발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의 어떤 부분을 치료할 때 해당되는 경락을 손과 발에서 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위치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놓을 때 이 인대, 얼굴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 부분을 자침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대에는 여러 가지 인대가 있겠지만 주요 얼굴을 잡아주는 유지인대, 그러니까 지지인대죠. 리테이닝 리가멘트. 그 지지인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근육들, 근육은 인서션 오리진이 있고 그 근육을 덮고 있는 막이 있죠. 그 막을 보통 이제 스마스층이라 그러는데 그 스마스층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 스마스층을 자극을 하게 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근복을 자침을 합니다. 우리가 근복을 자침할 때는 근육이 만약에 늘어진 경우에는 자침을 하게 되면 이제 탱탱하게 되고 또는 근육이 뭉친 경우에는 자침을 근복에 하게 되면 그 뭉친 것이 풀어져서 이제 그 근육이 자기 각자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근육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또 얼굴에 침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얼굴에 이제 경혈점을 보시면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경혈점 외에도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 설명을 했듯이 이 근육이나 인대나 여러 가지 다른 이 부분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경혈점은 그런 어떤 인대나 이 근육이나 이런 거를 자극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이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 나와 있는 경혈만 자극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근육이나 인대나 다른 얼굴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나 또는 혈관 해당되는 부분을 적절히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4경락에 있는 경혈점들을 대표하는 혈자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혈자리들의 가장 대표적인 경혈을 위주로 해서 그 경혈을 어떻게 자침을 하느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이제 러시아어로 아마 이 번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이 전달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근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잘 번역하시리라 믿고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경혈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락들이 있습니다. 인맥이나 동맥이나 방광경 또는 담경 또는 위경 또는 삼초경 또는 소장경, 대장경 이렇게 여러 가지 경혈들이 경락을 선으로 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위경이다 하면은 주로 얼굴의 전면부, 담경이다라고 하면 주로 측두부, 측두근 해당되는 부분을 주로 이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측두통이 있다 또는 측두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담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얼굴에 앞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얼굴에 해당되는 위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락 유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마 쪽이냐 질병이 측두 쪽이냐 얼굴 쪽이냐 또는 목 쪽이냐 또는 후두 쪽이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혈의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굴의 근육들입니다. 얼굴의 근육은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마 부분에 이 프론탈리스, 그다음에 눈 주위에 알륜근, 오클리죠, 오클리, 그다음에 이 코 부분에 비근이라든지 또는 인상을 쓰는 이 프로세루스라든지 그다음에 볼 부분에 대관골근, 소관골근 또는 비익상승거근
또는 상순거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싸고 있는 근육이 이제 오리스가 구륜근이 있고요. 또 입 양쪽으로 해서 소근 리조리우스가 있고요. 턱 아랫부분으로 해서 국악하재근이나 하순하재근 또는 이근들이 있습니다. 목 주위에는 일반적으로 SCM이라 그러죠. 흉쇄유돌근과 뭐 광경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 저작근, 뭐 그 다음에 측두근이 있고 이 이마 위쪽으로 하면 이제 모상건막, 측두근이 해당되는 게 측두근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측두근막과 모상건막은 나중에 성형침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이 근육들을 보시면 그게 관략근 형태로 되어 있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알륜근과 구륜근입니다. 그래서 이 알륜근과 구륜근은 나중에 이 자침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 그 기능과 작용에 따라서 자침 방향이나 자침 깊이나 목적이 서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육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질환에 적절히 자극을 할지를 잘 파악을 해서 자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의 인대입니다. 물론 얼굴의 인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설명하는 것은 리테이닝 리가멘트, 유지 인대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을 보면 눈 주위에 있는 그 알륜근을 지탱해주는 오르비쿨라리스 유지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 오르비트 바로 옆에 septum이 있죠. septum에 해당되는 또 이 리가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르비탈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자이고마틱 본의 septum에 붙어 있는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그 우리가 이제 입 쪽으로 매달려 있는 대관골근, 소관골근 이것들을 잡아주는 인대이므로 여기서 얼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그 성형침을 놓게 되면 이따가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얼굴이 그 뭐 환하게 보인다라든가 또는 밝게 보인다라든가 또는 어려 보인다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작용을 하게끔 해주는 것 중에 이 인대들 중에서 3번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를 잘 자극을 하면 얼굴 색 자체가 이 미백 효과도 있으면서 뽀얘지면서 상당히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이 3번 부분을 잘 자극을 하면 뭐 입이 처졌다든가 또는 조울이라 그러죠. 볼이 처졌다든가 이런 어떤 얼굴이 처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 부칼 막실라리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부칼 막실라리 리가멘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막실라리 파트입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 그림에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또 이 마젠타릭 파트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중요한 게 이 막실라리 파트입니다. 부칼 막실라리 리가멘트 속에는 팻패드가 있죠. 그래서 원래 팻패드가 슈퍼피셜도 있고 뭐 딥이 있긴 한데 이 부칼 막실라리 리가멘트가 이제 노화나 어떤 퇴행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처지게 되면 이제 팔자주름도 만약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이제 늘어져 보이고 그다음에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나 이 밑으로 내려오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칼 막실라리 리가멘트를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가 또 얼굴도 좀 작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젊어 보일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해당되는 데가 마센타리 쿠타네우스 리가멘트의 어퍼 파트이고요. 6번이 마센타리 쿠타네우스 리가멘트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제 주로 이 마세타 저작근들을 싸고 있는 근막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인대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만약에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이 마세터가 우리 저작근이 좀 더 커져가지고 사각턱이 조금 더 심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신경을 써서 잘 자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악 아재 턱 부분에서 이제 만디블랄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이 만디블랄 리가멘트는 우리가 이제 국악 하재근이라든지 하순 하재근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또 우리가 이제 플라티즈마 이게 광경근이 쭉 이제 올면서 이렇게 붙어 있던 그런 근육입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하얗게 7번, 8번 옆으로 해서 septum이 있는데 이 septum이 플라티즈마와 그다음에 마센타릭 마세터와 이런 저작근들이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히 잘 자극을 해줘야 얼굴 전체의 형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가멘트는 아까 얘기한 뭐 근육이나 경혈보다는 조금 자극하는데 좀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효과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위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자극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신경과 동맥과 정맥, 그다음에 뭐 파로티드 글랜드, 뭐 여러 가지 글랜드가 있는데 그런 글랜드, 뭐 서브링구일라 글랜드라든지 파로티드 글랜드라든지 뭐 이 글랜드 세 개가 있죠. 서브만디블라 글랜드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글랜드를 조심을 해서 자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또 신경, 보통 이제 얼굴로 많이 가는 신경 중에 하나가 3차 신경 5번 뇌신경과 7번 뇌신경, 페이셜 러브, 안면신경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마비가 왔을 때는 주로 안면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루트를 잘 파악을 해서 신경 자체를 자극한다기보다는 신경 인근 부분을 싸고 있는 이제 막이나 근육 해당되는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이 문제점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하고 그러니까 혈관,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우리가 동맥하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많이 터지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측두근에 들어가 있는 그런 템포럴 아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터지게 되면 며칠 동안 통증을 심하게 호소를 합니다. 머리가 너무 침맞고 아팠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동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눈 밑에나 이 눈 주위 같은 경우는 그 혈관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눈 주위에 만약에 그 자극을 하게 되면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시퍼렇게 그 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밑에 자극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가는 침으로다가 살살 자극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드물게는 매선을 할 때 구각, 입 옆쪽에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SCM 자극을 할 때는 주로 베인이 많이 터지는데 그래서 이제 SCM 자극 후 이제 멍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SCM 이제 속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사각근 주위로 해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나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SCM 또 안쪽에는 여러 그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경혈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경혈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 주위 경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 주위 경혈은 주로 이 눈질환을 치료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눈 주위를 싸고 있는 경혈들은 주로 이 알륜근, 오르비쿠라리스 오클리머슬에 주로 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오르비트, 그러니까 이 안와 파트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 주위의 경혈을 자극을 할 때는 뭐 물론 이제 눈 질환에도 많이 사용돼요. 뭐 사시라든지 뭐 눈이 침침하다든지 또는 안면 마비에서 눈이 꺼풀이 제대로 안 닫힌다든지 또는 동안신경 마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이 눈 주위의 경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듯이 눈 주위 경혈들은 혈관이 잘 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르비트, 눈 주위에 있는 뼈들을 정확히 잘 촉지를 해서 뼈 인접부에 자극을 잘 해줘야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손상이 없이 이 침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눈 주위는 이제 우리가 이 알륜근 같은 경우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건 파트, 안화 파트, 그 다음에 이 눈물샘을 주는 라크리멀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이 파트가 서로 틀립니다. 파트가 서로 틀려서 우리가 자극하는 것도 이걸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이 부분을 그다음에 어떤 치료 목적으로 자극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BL1, BL2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내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자근과 외자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안검 파트의 인서션 오리진에 해당되는 알륜근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제대로 뭐 안 감기거나 또는 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특히 그 내자근 같은 경우에는 뭐 눈물샘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할 때 적절히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할 때는 이 혈관과 신경을 주의해야겠지만 안와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뼈에 바짝 붙여가지고 침을 놓는다면 상당히 안전하게 침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혈점이 BL1, BL2, 그 다음에 GB7, GB1, 그 다음에 뭐 ST1, 2, 뭐 이런 어떤 주요 경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외기혈을 두 가지를 파란 점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어요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밑에 쪽에는 구후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혈을 가지고 침을 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을 눈을 알륜근을 자극을 할 때 이 경혈점들을 물론 100%의 경혈점들을 꼭 자극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알륜근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이 또 경혈점이 각각 이 경혈점에 해당되는 그 효능을 어떻게 자극을 해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작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눈 주위에 있는 경혈들을 잘 보시고 이 뭐 100% 정확하게 혈자리를 알기보다는 이 눈 주위의 경혈의 어떤 개념과 그다음에 치료 목적을 같이 생각해서 만약에 논다고 침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 좋은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ST2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오르비탈 너브가 ST2는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기보다는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 주위를 가지고 이 자극을 보통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ST2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경혈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가 치료 목적을 뭐 내장을 뭐 치료를 하겠다, 외장을 치료하겠다, 뭐 알륜근을 치료하겠다, 이런 어떤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어떤 자기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할 점은 눈 주위의 혈관, 신경, 그 다음에 안구를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물론 이 위아래 안쪽에서 안구까지 깊숙하게 놓는 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를 싸고 이 사자를 해서 침을 약간 기울여 가지고 속에까지 깊게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숙련이 되고 나서 침 치료에 대해서 숙련이 되고 나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BL2, 아까 이제 눈 주위의 경혈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었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BL2 같은 경우에 이 여러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BL2가 예를 들어서 이 눈 주위로 해서 눈 아래쪽을 향해서 내자근 쪽을 향해서 침을 놓는다고 하면 눈물샘이나 또는 이제 눈 안쪽에 어떤 근육을 자극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내자근 쪽, 그러니까 반대쪽 BL1을 향해서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미간 가로주름, 우리가 미간 주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주름이 있고 가로주름이 있죠.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비근근이 이제 늘어져 가지고 생기는 가로주름을 치료할 목적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만약에 자극을 하게 되면 세로주름, 그러니까 추미근 같은 경우 추미근이 이제 처지게 되면 세로주름이 이제 심해지는데, 그 세로주름을 치료할 목적으로 반대쪽 BL2를 향해서 자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주름이나 이마 이 프론탈리스 전두근의 마비를 풀 목적으로 만약에 자극을 하게 되면 전두근을 향해서 삥 돌려서 자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륜근을 양쪽 옆에 이 마비를 풀어줄 목적으로 만약에 자극을 한다면 반대쪽 아까 얘기한 경외기혈 중에서 어요 부분을 놓고 자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뭐 추미근 쪽으로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반대쪽
프론탈리스를 가지고 전두근 쪽으로 자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BL2 이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하게 여러 목적으로 인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내가 어떤 효과를 목적으로 내가 치료를 할 목적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반대쪽 만약에 프론탈리스를 치료하고 싶으면 좀 더 긴 침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눈 밑에 그 BL1을 향해서 놓는다면 좀 가는 침을, 그러니까 작은 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이 눈 주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경혈도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위의 근육을 입주위의 경혈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눈은 알륜근의 관략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입근육 또한 관략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략근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운데 이제 모아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벌려주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눈 주위와는 다르게 입 주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 대광골근, 소광골근, 그 다음에 비익상순거근, 상순거근, 그 다음에 리조리우스, 그러니까 소근, 그 다음에 협근, 부치네이터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륜근 주위로 해서 밑에 국악하재근, 하순하재근, 그 다음에 이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다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눈 주위의 경혈점을 설명했듯이 입 주위의 이런 경혈점도 내가 치료 목적을 어떤 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륜근 쪽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우리가 뭐 이 화료혈이 있죠. 화료혈 같은 경우는 이제 구륜근 가운데에 있는데 구륜근을 풀어줄 목적으로 얘를 옆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이 리조리우스, 그러니까 소근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또는 그 이 인중 가운데 인중 있는 데로 향해서 향해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륜근을 다양하게 이렇게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혈이라고 있는데 코질환에 많이 사용하는 혈입니다. 이거는 비익상순거근을 이제 자극을 하는 혈입니다. 그래서 비익상순거근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 여기 해당되는 인중, 뭐 태단, 뭐 이런 혈들이 있습니다. 인중도 방향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중풍의 중풍이나 인사불성, 뭐 혼미 상태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직자를 하게 되는데 구륜근을 풀 목적으로 하면 횡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 뭐 페이셜 팔시가 안면 마비가 왔다 했을 때 반대쪽 이를 향해서 그 침 자극을 줘서 풀어줄 목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중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통증이 심해서 이게 자극을 하게 되면 뭐 그 자다가도 번쩍 누구나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인사불성이나 그 혼미 상태에서는 각성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ST3 거류혈이 있습니다. 거류혈 같은 경우는 안구의 가운데 점을 향해서 밑으로 향해서 놓게 됩니다. 밑으로 향해서 그 이 안구의 중앙 부분과 코의 끝에 해당되는 지점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ST3 거류혈입니다. 이 거류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소광골근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소광골근을 자극을 하게 되고, 얘도 방향을 만약에 틀어서 대광골근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틀어서 사자를 하게 되면은 대광골까지 같이 자극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순거근이나 비익상순거근 쪽으로 자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료혈이 있습니다. 관료혈은 이 눈꼬리, 이쪽 눈꼬리 밑에 부분과 코가 만나는 지점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 관료혈입니다. 이 관료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육이 대광골근에 해당이 됩니다. 대광골근, 자이고마틱 메이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광골근을 자극을 할 수도 있고, 얘를 틀어서 마세터, 저작근까지 같이 자극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광골근을 향해서 같이 자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면마비가 왔을 때 이런 대광골 뭐 관료혈이나 거류혈이나 뭐 화료혈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 중에 하나가 지창협거라고 있습니다. 지창협거는 우리가 이제 국악, 이제 입술 주위에
리조리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리조리우스가 그 알륜근과 우리가 이 마세타 저작근이 같이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리조리우스를 이제 자침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여기는 이제 투침이라 그래서 이 바늘을 뚫어서 이 피부까지 뚫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까지 사용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을 우리가 구륜근부터 이 저작근까지 리조리우스 붙어 있는 부분을 통째로 다 자극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안면 마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입이 잘 안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피부 미용 목적으로는 이제 구각이 처져 있다든가 이 조울이라 그러죠. 이쪽 이 주름에서 처져 있을 때 이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한 리조리우스나 대각골근, 그다음에 구륜근이 이제 구륜근, 그다음에 구각 하재근이 모여 있는 부분이 바로 모디울루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디울루스. 이 모디울루스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창에 해당되는 혈자리인데 지창 협거를 같이 보통 자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창 협거가 만약에 자침하기가 힘드신다면 이 모디울루스 부분을 같이 이렇게 자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를 이제 제삽, 넣었다 뺐다 자극하는 그런 이제 제삽 과정을 거쳐서 이게 침을 이제 놓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 했듯이 ST4와 ST6를 서로 이제 자침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얘가 지창 협거, 이게 투침, 그러니까 같이 자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창 협거를 하게 될 때 꼭 이제 소근뿐만 아니라 저작근까지 이제 같이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 중간에 낀 이제 모디울루스까지 이렇게 같이 자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 마비로 인해서 윗부분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 이제 자침을 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마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마 부분에 있어서 이마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양백혈이 있습니다. 양백혈이 있어서 그 이 한가운데에 양백혈이 있습니다. 양백혈은 이제 그 안구의 가장 그 가운데 해당되는 지점 쭉 위로 올라가서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양백혈이 있습니다. 양백혈은 이제 프론탈리스를 이제 자극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안면 마비가 그 이마 부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부분을 자극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프론탈과 이 템포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모상근막과 측두근막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굴에 있는 근육은 다 이 측두근막과 이제 모상근막의 이 스마스층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만약에 자침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쪽 부분을 같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경혈들이 있습니다. 경혈들이 있는데 이 경혈들을 자극을 할 때 이 모상근막과 측두근막을 같이 이제 자극을 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혈들이 있습니다. 눈가에서 올라가서 이 오픈 해당되는 지점을 이 모상근막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여러 경혈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혈들이 있는데 일단은 BL1에서 쭉 올라가서 이 발제, 우리가 머리털이 난 부분을 이제 일반적으로 발자라고 하는데 그 발제 부분 해당되는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눈과 눈 사이에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 쭉 올라가서 또 발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고 눈의 끝초리에 해당되는 부분 또 올라가서 발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이 털이 난 부분에 두유란 혈자리가 있는데 발제에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을 각자 그 혈자리들을 자세하게 알면 좋지만 이거를 다 외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경혈을 자극을 할 때는 내가 모상근막을 자극을 하고 그다음에 프론탈리스를 자극을 같이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경혈을 잡기 쉬운 부분은 아까 했듯이 눈을 기준으로 해서 눈의 BL1 또 아까 어요 눈 가운데 해당되는 중간 부분 어요에서 양백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눈꼬리 끝나는 부분에서 또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 두유 이 옆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서 자극을 주고 그 옆에 오픈되는 지점에 각각 혈자리들이 있긴 한데 이 혈자리들까지 너무 알기에는 조금 우리가 기초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상근막을 자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쪽 부분입니다. 이 옆쪽 부분에 측두근막이 있습니다. 이 측두근막은 우리가 이제 얼굴의 전체적인 리프팅, 그러니까 피부 미용 목적, 성형침에서 리프팅 목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편두통이 심할 때 이 측두근막을 풀어주면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템포랄리스 트리거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적절히 이쪽 부분을 풀어주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 쪽 질환의 주위에도 경혈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아우클라리스 머슬들이 있습니다. 귀 위쪽에 뭐 슈피리어, 앞쪽에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들이 있는데 요 귀 주위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프론탈 쪽이냐 템포럴 쪽이냐 해당되는 경혈들을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이가 이제 이 부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쪽 측두근막을 자극을 할 때는 특히 혈관을 터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해서 혈관이 터지면은 이 통증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편두통을 이제 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부분을 만약에 측두근막을 치료를 할 때, 이게 침 치료를 할 때 혈관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측두근막을 촉질하시게 되면 혈관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느껴지는 부분을 피해서 이제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턱관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이 있습니다. 이게 ST7입니다. ST7은 이제 하관혈이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자이고마틱 본을 기준으로 해서 하관과 상관이 있는데, 이 하관과 상관을 우리가 이제 그 외익상근과 내익상근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을 벌린 상태에서 밑으로 만약에 자침을 하게 되면 이제 내익상근을 자침을 하게 되고, 이거를 약간 자이고마틱 아치 위쪽으로 자침을 하게 되거나 측자를 하게 되면 이제 외익상근을 자침을 합니다. 우리가 턱관절에 있어서 뭐 중요한 게 뭐 저작근도 있고 템포랄리스도 있고 뭐 외익상근, 내익상근, 뭐 이복근,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뭐 제일 중요한 근육이 이제 외익상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익상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에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익상근을 이 자극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자극을 할 것이냐가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염천혈이라고 있습니다. CV23이라고 염천혈이라고 있는데, 이 염천혈 같은 경우는 이 만디블 이 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만약에 자침을 하게 되면 그 혀에 이 마이오글로소스 머슬 또는 제니오글로소스 머슬까지 이 자극을 해서 혀가 뻐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풍 마비로 인해서 혀가 언어가 언어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안면마비로 인해서 안면마비 같은 경우 혀를 내밀 때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쏠릴 때라든지, 또는 그 뭐 안면마비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침샘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을 때 이 경혈을 이용을 합니다. 이 경혈은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 만디블 턱을 잡고서 쭉 밀었을 때 만져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로디 카틀레이즈 갑상 연골과 그 만디블 턱 그가의 2분의 1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경혈 안 하고 지압을 그림과 같이 지압을 살짝 해주셔도 상당히 입안이 그 혀가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침을 할 때는 혀가 이제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침을 할 때 약간 혀가 좀 뻐근한 느낌이 좀 들 때까지 보통은 이제 자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T17, 12, GB20 뭐 이렇게 있습니다. GB12, GB20. 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T17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경상돌기이죠. 근데 이 경상돌기가 상당히 그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경상돌기 위로 해가지고 안면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틸로이드 프로세서 부근에 이 T27이 있습니다. 그래서 T27이 어떻게 이 자극을 하느냐가 상당히 얼굴 질환에 있어서 상당히 좋고, 제대로 잘 자극을 하게 되면 눈이 환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GB17, 12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이고 SCM, 흉쇄 유돌근이 붙어 있는 앞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면신경이나 위의 혈관이 스티로이드 프로세스와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중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GB20이라고 있습니다. GB2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우두직근과 상두사근에 해당되는 부위이고 두방극근까지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굴이나 머리의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C0, C1, C2, 뭐 굳이 얘기하면 C3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서벌 럭세이션이라고 하죠. 경추가 뭐 후두와 1번 뭐 아틀라스 엑시스가 어떻게 이제 이게 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질병이 얼굴과 이쪽 관련된 질병이 얼마나 잘 치료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목 주위에 아주 뭐 여러 근육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바로 GB20입니다. 여러분 이 경혈도에는 없지만 이 경추 1번, 2번 또는 경추 그 C0 이 사이에는 중요한 경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2경혈에 해당되는 경혈 말고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동식이열이라든지 경외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CV17이라고 그 뇌호라고 있습니다. 뇌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억시피탈 투버런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억시피탈 로베에 이 시신경이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뇌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 두침에서 스칼프 아큐펑처에서 뒤쪽 부분이 여기를 자극하면 눈이 이제 밝아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기본 이론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7, 12, 20번 부분들이 우리가 뭐 직접 얼굴에 해당되는 경혈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T17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스틸로이드 프로세스와 이제 그 혀와 연결된 근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오이드 설골과 연결된 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틸로이드 리가멘트가 칼시피케이션 된 걸 우리가 보통 이글스 신드롬이라고 하죠. 이글스 신드롬은 이제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칼시피케이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스틸로이드 리가멘트 자체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주위로 지나가는 뭐 페이셜 너브나 또는 설인신경이나 설화신경이나 미주신경 이런 또는 액세서리 너브, 부신경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게 됨으로 해서 2차적인 다른 증상이 생깁니다. 또한 그 앞에 지나가는 이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나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눌리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 머리 쪽에 또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T17 예풍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경혈을 할 때, 자침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자침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다는 것을 항상 주의를 하시고 자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혈을 얼굴과 연관된 경혈들을 경락으로 이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연관된 경혈을 이렇게 경락으로 묶어서 우리가 얼굴을 만약에 자극을 할 때 얼굴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팔다리에 있는 경혈들을 자극을 해서 얼굴에 있는 질환을 치료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경근인 겁니다. 경근. 첫 번째 맨 앞에 보이는 경근이 뭐 소장경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경이 방광경근. 이렇게 소장경근 같은 경우는 귀 쪽으로 해가지고 얼굴 쪽에 측도 쪽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림은 뒤쪽으로 해서 허리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종아리 허리 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뒷머리 쪽으로 해가지고 얼굴 그 이마 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족태양 방광경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위가 앞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티비얼리스 엔티리어 쭉 해서 앞쪽으로 가가지고 배에 우리가 위랑 연관이 되어 있는 조경명 위경근입니다. 조경명 위경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얼굴 질환의 앞쪽에 해당되는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치료할 때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이 이제 이 삼초경, 수태양 삼초경근. 이것도 이제 옆쪽에 해당되는 그런 경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이 이제 수양명 대장경근입니다. 대장경 관련되는데 얘는 이제 주로 입술, 그러니까 입술의 윗입술이죠. 입술에 해당되는 그런 경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근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의 질환을 치료를 할 때 그 이 손발에 해당되는 경근을 그런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한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술을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수양명 대장경근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명 대장경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합곡혈이죠. LI4, 그 다음에 곡지혈, 이런 경혈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곡과 곡지가 물론 이제 이 해당되는 부분에 뭐 주관절이나 손목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이 인터오세스 머슬 자체를 치료를 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얼굴 질환 있을 때 이제 입술에 관련된 것도 물론 이 경혈을 이용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혈들을 또 합곡, 그 대장경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계 질환에도 같이 이거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혈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경과 연관 또 많은 근육도 경락이 있습니다. 위랑 관련된 거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의 전면부에 해당되는 그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전면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경근은 우리 둘째 발가락에서 시작을 해서 위랑 연관이 있습니다. 위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위경근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SD36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뭐 쥐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가 우리가 침에 뭐 효능을 실험을 한다든가 또는 뭐 어떤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에 질병이 있을 때도 SD36, 그 다음에 위랑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위에 문제가 있을 때도 SD36, 그 다음에 두통이 있어도 SD36. 그래서 이 SD36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혈입니다. 경혈자리는 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티비얼리스 엔테리어 전경골근, 우리가 이제 투버러스티 아래에 있는 정경골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많이 하고 아울러서 내정 ST44 또 이제 같이 뭐 소화기계 질환에 설사를 한다든가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얼굴의 경혈과 그 다음에 경락 이론을 근거로 해서 원위치혈이라고 그러죠. 팔다리에 있는 경혈 기본적으로 몇 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혈을 과연 어떤 질환에 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아주 많은 질환을 치료를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성형침이고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면신경마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형침 뭐 시간이 보니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성형침하고 안면마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시간이 닿는 정도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에 침을 올 때는 아까 했듯이 경혈과 그 다음에 유지인대와 근육, 이제 스마스증, 뭐 인서션 오리진, 그 다음에 스마스증, 그 다음에 근복을 이제 자침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성형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경혈보다는 우리가 이제 근육과 리테이닝 리가멘트 이쪽 부분을 주로 더 많이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혈 개념보다는 이쪽 그 근막 또는 근육 또는 리가멘트, 그러니까 스마스, 이런 아까 설명을 했듯이 모상근막과 축두근막에 어떻게 자침을 하느냐, 이것이 더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형침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리프팅, 이제 얼굴을 리프팅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닝, 얼굴을 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침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근육을 만약에 자극을 했다 그러면 혈류가 좋아지면서 이게 그 환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얼굴이 상당히 밝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 이 쪼글쪼글한 근육이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주름에도 효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근육이 빡 달라붙으니까 그 얼굴의 감소, 얼굴이 좀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얼굴에 만약에 이 침을 놓게 되면 자기 얼굴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붙는다, 또는 얼굴에 이제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인대가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봐서 항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2001년도 뭐 한 2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 제삽이라 그러는데, 침을 넣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침을 넣었다 뺐다 또는 돌리는 겁니다. 돌림으로 하면 주에 이제 이 커넥티브 티슈의 어떤 이 듣기가 되면서, 듣기라 그러죠 보통, 듣기가 되면서 이 콜라겐이 생성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런 논문인데, 그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이 치매 효과가 더 이제 좋아진다, 이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형침, 특히 성형침을 놓게 될 때는 침을 놓고 놓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침을 이제 제삽을 시킵니다. 침을 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돌려줌으로 해서 그 근육이나 그 주위 조직을 주위 조직의 콜라겐이나 어떤 혈류를 좋게 해줘서 어떤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침 놓는 방향을 간단하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은 뭐냐면, 침 근복에 근육에 이제 직각이 되게 많은 근육을 침을 놓음으로 해서 건드려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을 때는 주로 어디다 놓냐면 스마스층에 보통 놓습니다. 스마스층에 놓게 되고, 이거는 이제 예시고 그냥 예시에 불과하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그 어떤 근육을 이제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침을 여러 방향으로 자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파워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이제 여러모로 이것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자극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삽, 넣었다 뺐다 또는 상당히 이제 돌려줌으로 하면 그 리테이닝 리가멘트에 붙어 있는 많은 근육들이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침을 맞기 두려워하거나 침을 많이 놓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 커즈메틱 아큐펑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을 다 자극을 하지 않고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를 자극을 해서 회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를 적절히 잘 자극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상당히 환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또 미백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침을 자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침 같은 경우는 2번, 보통 10번 넣게 되는데, 일단 환자가 일주일에 2번씩 3, 4일에 한 번씩 계속 침 맞는 거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이제 인베딩 스레드, 매선이라고 하죠. 그 매선은 이제 한 번 놓으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6개월에서 1년, 물론 이제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이제 매선에 저기를 넣게 되고 넣게 됩니다. 요새는 뭐 이 매선이 우리가 이제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매선은 지금 현재 그 한국에서도 발달이 많이 돼서 뭐 메쉬 매선이라든지 필라 매선이라든지 아니면 가시 매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매선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 환자의 상태와 내가 어떤 것을 치료할 목적에 따라서 이 매선들을 적절히 응용을 하게 됩니다. 매선의 종류와 매선의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러시아에서도 많이 썼던 이제 금실 있죠, 금실. 뭐 금침이라고도 하는데, 이 금을 옛날에 넣어줬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금침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금실을 많이 넣어주기도 하는데, 뭐 이제 금침을 만약에 싫어한다면 이제 PDO가 보통 6개월에서 이제 8개월 가죠. 그 실, 보통 수술용 실이죠. 그 다음에 PCL은 이제 보통 한 2년 갑니다. 그래서 요 실을 넣어주는 거라든지, 필라 매선이라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을 넣어주게 되면 좀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이제 필러, 철자가 터로 이제 틀리긴 한데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 필라 매선까지 이렇게 다양한, 물론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매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로 매선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모노나 빠따든지 엠보시, 뭐 터네이도, 뭐 스크루, 콕은 이제 가시 매선이죠. 캐뉼라, 뭐 이렇게 메쉬,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선의 형태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시의 형태에 따라서 뭐 한쪽으로 걸어주냐, 양쪽으로 걸어주냐, 아니면 끝이 둥그냐, 아니면 뭐 그 스파이크 형태로 돼 있느냐, 또는 뭐 이 놓는 방식에 따라서 걸면서 한 바퀴 틀어가지고 걸어주느냐, 또는 엣지를 걸어서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시 매선이 현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시 매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그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뉼라는 끝이 이제 둥글기 때문에 이 캐뉼라는 우리가 이제 혈관이나 신경 손상을 줄여줄 목적으로 이 캐뉼라가 보통 필러 할 때 쓰는 이제 니들인데 그런 부위에 우리가 이제 캐뉼라로 우리가 이제 매선을 걸어주는 그런 용도의 매선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 리노 매선이라 해서 코에 실을 넣어줘서 이제 코를 이제 세워주는 그런 매선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선은 우리가 이제 매선 굵기나 매선의 용도나 매선 길이 또는 매선 재질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환자를 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매선 롤피 넣을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이제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스마스층에 보통 넣게 됩니다. 스마스층에 넣게 되는데, 일단 근육을 풀 목적으로 하면 이제 근복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분해를 목적으로 하면 피하 지방에 넣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뭐 표피나 진피에 넣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표피에 진피에 넣지는 않고, 그러니까 피하 지방과 또는 스마스층 또는 근육 내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깊이에 따라서 어떤 때 이제 넣을 것이냐 또는 직전할 것이냐, 여기 빠져 있는데 이제 골막에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막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목적을 가지고 매선을 치료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여러 가지 층의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이제 메쉬 매선이라 해서 그물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물처럼 생겨서 얘는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이 필러 효과까지 같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윈, 이제 과 있죠. 과에 있는 거고, 실이 꽈져 있고, 토네이도라 해서 이렇게 꼰 경우도 있고, 이건 초기 매선의 형태들입니다. 그 다음에 캐뉼라 매선이라고 보시면 유시빈 보면 끝이 둥굽니다. 끝이 둥글기 때문에, 끝이 둥글고, 이게 실은 투제로 실인데 끝이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때 막 이 자유자재로 혈관이나 신경 손상 없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스레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시매선의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매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측두근막에 보통 걸어주게 됩니다. 긴 매선을 우리가 이제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와 같이 자극을 해서 측두근막에 이렇게 긴 것들을 보통 걸어주는데, 보통 제트콕, 그러니까 우리 그 가시 매선을 이용을 해서 측두근막에 같이 걸어줘서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 보통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선으로 뭐 두꺼운 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시전까지 같이 해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아까 했듯이 측두근막에 걸어주고 이제 작은 매선들은 작은 매선들을 이용해서 뭐 눈 주위에 뭐 잔주름을 없앤다든가 우리가 이제 눈 옆에 까치발주름이라 그러죠. 크라운 까치발주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선을 작은 매선들을 여러 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팔자주름 그다음에 입 주위에 이제 그 쪼글쪼글한 경우에 이런 매선들을 같이 이제 넣어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안면마비인데 이 안면마비를 뭐 한국에서는 그 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양방적으로 보통 스테로이드나 항바이러스제 사용을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뭐 좀 분분하기도 한데 물론 이제 이 단독 뭐 침만 놔도 제 경험상 보면 물론 이제 원래 그 안면마비 자체가 치료에 상당히 좋긴 하지만 이 구지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물음표가 붙습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도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주긴 합니다. 주긴 하는데 가끔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먹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우리 침 치료나 한방적인 치료로 보통 이제 끌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료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면마비에 주로 사용하는 경혈들입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설명한 뭐 이 뒤쪽 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창협거 우리가 리조리우스죠. 리조리우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눈주의 경혈들 그다음에 뭐 전두근 앞에 있는 경혈 그다음에 원위치혈에서 이 팔 다리에 있는 경혈들을 적절히 자극을 해서 이 눈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환자의 그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뭐 이제 다른 경혈들을 이제 추가로 넣습니다. 그래서 입주위가 마비가 심하다 그러면 입주위에 해당되는 경혈들을 더 쓰고 눈 주위가 이제 그 마비가 심하다 그러면 눈 주위에 있는 경혈들을 더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이 만약에 제대로 다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눈 주위 경혈들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이제 마비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모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귀 주위 귀 안쪽이나 얼굴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안면 마비 같은 경우는 얼굴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비전형적인 안면통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3차 신경통은 조금 이제 별개이긴 하지만 비전형적 안면통 같은 경우는 얼굴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또는 이 목주의 근육, 목이나 어깨 쪽 근육으로 인해서 안면통이 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해당되는 주위의 경혈들을 같이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귀 쪽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미각장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염천혈 해당되는 부분을 자극을 해서 마비를 풀어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안면신경을 이제 나누는 길을 보통 이제 뭐 5개, 6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뭐 전구기부터 시작해서 진행기, 정체기, 뭐 회복기 또는 후유증 안 되는 걸 후유증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이제 물론 이제 요 시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경혈이 다 틀리고요. 또 이 후유증기에 나와서 후유증기에 나타난 증상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경혈이나 또는 치료하는 그 포인트 자체가 다 상당히 틀립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후유증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가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이 후유증기는 이제 후유증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에 해당되는 경혈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후유증 치료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신경관계상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 안면마비하고 성형 코스메틱 아큐펑처 성형침을 이제 알아봤는데 만약에 물론 이제 다른 여러모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시간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